안녕하세요. 세금 알려드리는 전서회계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계사 공부를 하던 시절에 세법 선생님들이 종종 하시던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기 전에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였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야만 고민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 투자와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 문제가 일부 자산가만의 이야기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에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새로 도입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요? 우리가 국내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인 15.4%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지는 1년 동안에 받은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15.4%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되고 소득 규모에 따라서 6%에서 최대 세율의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최고 세율은 49.5%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었다고 해서 전체 금융소득이 곧바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에 따른 세액과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추가 세금은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도 근로소득이나 이 사업소득이 많은 분이라고 한다면 배당소득이 늘어날수록 상당한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일정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5%, 마지막으로 50억 원을 초과하면 30%입니다. 여기에 각 소득세에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고 49.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종합과세와 비교한다면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 많은 이 고소득자에게는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근로소득이 많아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고배당 기업에서 5천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배당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서 정해진 특례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걱정은 일부 완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배당주가 대상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배당 성향과 배당금이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장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배당, 분기배당, 특결배당, 결산배당 등 현금으로 지급받은 배당이 대상이지만 펀드나 리츠 일부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직접 분석해서 고배당 기업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의 상장 공시 시스템인 즉 카인드에 고배당 기업의 여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분리과세 대상의 고배당 기업으로 공시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이 있는 투자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서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리과세 세율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기보다는 두 방식의 세액을 실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2026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14%에서 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배당주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카인드 공시를 통해서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고민이라고 농담했지만 이제 실제로 그 대상자가 됐다면 어떤 기업에서 받은 배당인지까지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후 수익률까지 확인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 알려드리는 전설회계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